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집중 탐구 시간에 문을 열어볼 텐데요. 그 정보가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이잖아요. 네, 정말 하루하루 뉴스 따라가기도 벅차죠. 맞아요. 그런데도 이 복잡한 정보 홍수 속에서 어떻게든 맥락을 잃지 않으려고 하시는 아주 호기심 많고 스마트한 학습자분들이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2026년 5월 10일 화요일자 일일 뉴스 및 마켓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네, 전날인 5월 10일 월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분석된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죠. 네네.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을 보면요. 코스피가 무려 7,400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7,000P라는 역사적인 산맥 정상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브리핑 자료를 보면 어제 하루 코스피가 1.14% 하락해서 7,411.35를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1.87% 빠진 1,185.12로 마감하면서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긴 했는데 바람이 아주 매섭게 불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중동에서 불어오는 훈풍이 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환율과 물가라는 아주 차가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혼조세 속에서 진짜 자본이 움직이는 방향,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아주 기대되는 미션이네요. 겉보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는 시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동의 해빙 무드, 그리고 그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도미노 효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란 쪽에서 꽤 큰 소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란이 그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의 종전 제안에 공식적인 답변을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 파키스탄을 통해서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답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이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 이건 에너지 시장의 엄청난 시그널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시그널이죠. 그 결과로 서부 텍사스 산원유, 즉 WTI 가격이 즉각적으로 2.76%나 급락했습니다. 배럴당 104.20달러까지 뚝 떨어진 거죠.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전 세계에서 캐내는 원유의 물리적인 양이 갑자기 늘어난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급량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외교 문서 한 장이 파키스탄을 거쳐 전달됐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지구 반대편의 원유의 1배럴 가격이 즉각적으로 3달러 가까이 증발해버렸단 말이죠. 이거 정말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그야말로 전 세계 물류에 꽉 막힌 동맥 같은 곳인데 말이에요. 네,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그 동맥이 뚫린다는 기대감입니다. 기름값이 떨어진 건 단순히 원유의 가치가 하락해서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아주 무거운 프리미엄이 거쳐서 그런 거거든요. 아, 리스크에 대한 공포 미용이 사라진 거군요.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으면 유조선들은 안전한 우회 항로를 찾아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연료비도 더 들고 선원들 인건비도 늘어나고 무엇보다 해상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거든요. 그렇겠네요. 배가 묶여있는 시간만큼 금융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고요. 네. 그런데 브리핑 자료를 보면 벌써 일부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운항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와, 시장의 반영 속도가 진짜 빠르네요. 그럼요. 이게 글로벌 경제 전반에 엄청난 긍정적 나비 효과를 가져옵니다. 물류 대란이 해소되면 기업들의 제조 원가부터 운송비까지 싹 다 낮아질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화쇠가 당겨진 셈이죠. 그럼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름값이 떨어지고 물류 비용이 줄어들면 우리 같은 소비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물가 걱정도 줄고 원가 부담도 덜어지는 거잖아요. 완벽한 호재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만 보면 전면적인 환호성을 질러야 마땅하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왜 반대로 갔느냐는 겁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돈을 무섭게 빼버렸고 원달러 환율은 무려 6.50원이나 상승해서 1,486.5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니 기름값이 내렸는데 달러는 왜 더 강해지고 주식은 왜 파는 건지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나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시장이 지금 중동발 호재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두려운 장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발 인플레이션 경계감과 강달러라는 장벽이죠. 아, 미국의 물가 문제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군요. 네,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두고 미 연준 위원들이 연달아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매파적이라는 건 결국 금리를 쉽게 안 내리겠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정확합니다.
비록 미 국채 10년물이 4.41%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시장 밑바닥에 깔린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연준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스탠스를 고수하니까 달러의 가치가 꺾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답이 너무 뻔하게 나오는 거네요. 이자 많이 주고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미국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낫지. 굳이 변동성 심한 신흥국 시장에 돈을 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특히 한국 증시는 지금 코스피 7,400이라는 역사적인 고점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지금이 차익을 실현하고 달러로 환전해서 빠져나가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거죠. 아하, 유가 하락이라는 그 일회성 진통제 하나로는 미국 고금리라는 구조적인 고혈압을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군요. 그래서 주식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막 바꾸니까 달러 수요가 폭발해서 환율이 1,486원대까지 치솟은 거고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인력이 어떻게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지 환율이라는 지표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얄궂네요. 밖에서 부는 강달러라는 바람이 국내 시장에 있던 자본을 싹 쓸어가고 있다는 건데.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외국인들이 돈을 빼는 상황이라면 이 자본을 우리 시장에 꽉 붙잡아 둘 만한 국내의 강력한 닷,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과연 없는 걸까요? 펀더멘탈 자체만 보면 아주 훌륭한 상황입니다. 브리핑에 나온 지표를 보면요. 반도체를 필두로 한 한국의 4월과 5월 초순 수출 호조세가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연간 경상수지 흑자 폭도 크게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게다가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아시아 쪽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수조 원대 추가 투자를 막 발표하고 있잖아요. AI 인프라 구축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한국 반도체 산업에게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순풍이죠. 거대한 자본 흐름이 아시아의 AI 인프라로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밖에서는 이렇게 수조 원짜리 AI판이 깔리고 엄청난 순풍이 불고 있는데 정작 이 파도를 타야 할 우리 배의 핵심 엔진, 그러니까 국내 1위 거대 기업은 지금 내부에 닻을 내리고 멈춰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노사협상권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운열 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일차 사후 조정 최종談判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임금 인상률이랑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두고 노사가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의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텐데요. 양측의 입장이 꽤 첨예합니다. 사측은 글로벌 불확실성이나 투자 재원 확보를 고려해서 임금 인상폭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고, 노조 측은 작년의 실적이나 구성원들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성과급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 사실 우리는 이 양측의 입장이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던지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막대한 글로벌 자본이 밀려오는데 정작 그걸 흡수해야 할 최전선의 기업이 멈춰서 있다는 그 자체의 의미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내부적인 구조적 합의를 제때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게 향후 이 핵심 기업의, 나아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지을 것인가 하는 점이죠. 맞습니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수백만 개를 똑같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초정밀 맞춤형 칩을 개발할 수 있는 최고급 인재들이 진짜 핵심 동력이잖아요. 맞아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경쟁력이니까요.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성과 보상 시스템을 합의해내는 건 단순히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핵심 인재들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런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고객사들 입장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파트너사가 내부 갈등으로 파업이나 생산 차질을 빚는다면 굳이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기업이 구성원들의 이익 상충을 어떻게 매끄럽게 타결해내는지 그 위기관리 능력을 시장이 시험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내부 마찰을 줄이지 못하면 글로벌 빅테크의 거대한 자본 흐름도 결코 온전히 흡수할 수 없겠죠. 맞아요. 참, 거대 기업도 이렇게 멈춰서 있는데 일반 시민들의 자산이 가장 꽉 묶여있는 곳도 지금 완전히 얼음땡 놀이종입니다. 바로 국내 부동산 시장인데요. 기업은 노사협상 테이블에서 멈춰섰다면 여기는 새로운 세금 정책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갑자기 일시정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이 이슈를 짚어봐야겠죠? 네, 브리핑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지 이틀째인데
벌써 서울 주요 단지에서 매물이 싹 다 들어가 버리고 관망세가 아주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참 시장의 아주 기계적인 반응이거든요.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정치적 입장을 다 떠나서 그냥 산수 문제인 겁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팔고 싶어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매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을 흔히들 말하는 의자 뺏기 게임에 비유하는 것에 좀 반대합니다. 의자 뺏기는 음악이 멈추면 다들 자리에 앉으려고 막 난리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체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버티고 있는 격이거든요. 이건 마치 요금이 폭등해버린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습니다. 오, 톨게이트요? 그 비유 아주 재미있네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은 매매라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 양도세라는 톨게이트를 무조건 통과해야 하잖아요. 무조건 거쳐야 하는 관문이죠.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톨게이트 통행료가 엄청나게 비싸진 겁니다. 팔아서 남는 수익의 절반 이상을 통행료로 내라고 하니까 운전자들이 그냥 차 시동을 꺼버리고 그 앞에 멈춰 서버린 거예요. 요금 내느니 안 하겠다고요. 아, 매물을 걷어들이고 관망하는 그 태도를 톨게이트 앞에 차를 세운 것으로 보신 거군요. 아주 적절합니다. 문제는요, 그 톨게이트 뒤에 밀려있는 수많은 다른 차들입니다. 당장 아이 학교 문제나 직장 발령, 결혼 같은 이유로 무조건 거주할 집을 당장 찾아야 하는 실수요자들 말이에요.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못 가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핸들을 꺾어서 전세라는 국도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 전세 시장으로 나타나는 풍선 효과, 즉 수요의 전이 현상입니다. 매매라는 고속도로를 타지 못한 대기 수요가 전세 시장이라는 우회도로로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는 거죠. 그럼 국도도 당연히 미어터지겠네요. 미어 터지다 못해 병목 현상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층은 쏟아지는데 정작 전세 매물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공급은 막혀 있는데 수요만 넘치면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매매 시장의 공급을 차단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실수요자들을 전세 시장으로 내몰고 전세난을 부추기는 아주 역동적인 도미노 현상을 만들고 있네요. 네, 정책 변화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시장은 철저히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서 움직이는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자, 오늘 브리핑 자료를 쭉 파헤쳐 보니까요. 코스피 7000P라는 역사적인 고점에서 우리 시장이 도대체 무슨 밀당을 겪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하나로 쫙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반가운 호재를 가져왔지만요. 동시에 미국 인플레이션 경계감과 환율 급등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자본의 장벽이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을 부추겼고요. 거기다가 엄청난 규모의 글로벌 AI 인프라 자본을 받아내야 할 우리 대표 기업은 임금과 성과급이라는 내부적인 마찰력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은 양도세 중과라는 정책적 허들에 부딪혀 매물 잠김과 전세난이라는 관망세를 낳고 있고요. 거시적인 글로벌 환경과 미시적인 국내 정책, 그리고 기업의 내부 이슈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의 시장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중 탐구 시간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단순히 단편적인 뉴스 기사 하나에 흔들리기보다는 이런 거시적인 흐름과 미시적인 현상의 연결고리를 정확히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혼란스러운 팽팽한 힘의 균형 속에서도 아주 냉철한 투자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시장의 기저에 흐르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상반된 힘을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글로벌 AI 투자가 수조 원 단위로 쏟아지는 국경 없는 초연결과 초효율의 시대가 열리고 있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죠. 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요. 오늘 살펴본 양도세 정책에 따른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이나 노사 간의 협상 지연 같은 상황에서 보듯 결국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을 멈춰 세우는 것은 인간의 이해관계와 지역적인 정책들, 즉 아주 인간적인 마찰력들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자본과 기술이라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건 사람과 제도의 문제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시장은 끝없이 뻗어나가려는 기술과 자본의 이 압도적인 글로벌 모멘텀이 지배하게 될까요? 아니면 제도를 만들고 이익을 지키려 얽히고 설킨 그 인간의 마찰력이 전체의 속도를 결정하고 통제하게 될까요?
글로벌 팽창의 힘이냐 아니면 그것을 제어하는 인간 사회의 복잡한 마찰력이냐 이거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힘이 앞으로의 경제를 움직이는 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실 때 이 질문을 꼭 한번 대입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 탐구 시간이 여러분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시장을 읽어내는 해상도를 한층 더 높여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롭고 깊이 있는 자료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a gold rush. Buy everything. We are hitting record highs. This is unbelievable.